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고, 중간에 생략했던 수정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까지 보면은 회계의 순환 절차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규정은 자산부채 자본계정이잖아요.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재무상태표로 옮겨야 되는데, 차변의 자산을 옮기고 대변의 부채 자본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놓이는 위치는. 그럼 자, 먼저 자산 계정을 쭉 보면은 현금 계정에 1월 1일 자본금으로 1,000만 원 출연을 받았고, 그 다음 14일 날은 알선을 해주고 또 2,0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 7월 31일 뭐 해가지고 102만 원을 받았어요. 아마 요거는 그걸 거예요. 뭐냐면은 단기 대여금 회수하고 2만 원 이자 받고 이런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회수했고, 이래서 총 들어온 게 3,402만 원 들어왔어요. 그 중에 나간 게 이제 뭐냐면 보험료로 나가고 비품으로 나가고 단기 대여금으로 나가고, 또 단기 대여금은 4월 1일, 6월 1일 두 번 나갔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즉 삼성전자 주식 샀잖아요. 그러면서 300만 원 나갔다. 그래서 나간 걸 또 전부 빼고 나니까 잔액이 이 크고 이 대변이 금액이 적습니다. 얼마만큼 적노? 2,892만 원만큼 적어요. 여기는 해봤자 350, 450, 450에 450에 490, 510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잔액이 항상 자산 계정은 잔액이 차변이 남습니다. 잔액이 생긴다면 차변이 생겨요. 물론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럼 잔액 남는, 여기서 남는 잔액, 즉, 2,892만원, 요걸 재무상태표 차변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차변에 갈 자산은 전부 차기 이월되는 금액, 즉, 대변에 있는 차기 이월을 재무상태표 차변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하는 거는 이야기 했잖아. 그죠? 기중 전기된 내용을 변은 자기변, 금액도 자기금액, 계정은 상대편 계정, 계정이 둘 이상 있으면 제자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붕괴된 내용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이기가 된 겁니다. 전기가 된 겁니다. 출발은 항상 여러분들 어디서 출발합니까? 거래 발생은 붕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하는 게 중요하다. 붕괴하는 게 바로 핵심적인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자, 현금의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얼마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차기월 되는 금액인 2,892만 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산의 현금은 2,892만 원 가야 된다. 그 다음 다시 이제 또, 보통 예금은, 4천만 원 예금했고, 이자 원본이 전입돼가 보통예금 전가됐고, 그런데 보통예금 나간 거는 200만 원 월급 나간 것 뿐이단 말이야.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거는 3,810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재무상태표의 자산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면 된다. 외상매출금은 잔액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변 300, 대변 300 같단 말이에요. 이 잔액이 없는 경우는 300만 원치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외상으로 300만 원을 외상값에 회수해버렸어. 그럼 이런 건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없는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단기 대여금은, 대여를 120만 원하고 30만 원 했네. 대여, 채권의 발생 전가 차변해 보잖아요. 현금 100만 원, 단기 대여금이 줄어들었다. 현금으로 회수해버렸다. 회수니까 대여금이 줄어들었지. 그럼 총 150만 원 가운데서 100만 원은 회수했으니까 남은 거는 50만 원이다. 요게 재무상태표로 가는 겁니다.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남은 거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미수수익은 7월 31일 날 이자를 2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에서 8,000원 또 이자가 생겼어요. 기간은 경과됐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합치니까 28,000원이더라. 28,000원이 그대로 차기월 됩니다. 그러면 요게 재무상태표 차변 자산부의 미수수익하고 28,000원.
이렇게 기록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유형자산으로 가네요. 건물은 출자받은 거 5천만 원치 있었는데 아무 건물에 대한 거래는 기준이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5천만 원이 차기월된다. 자, 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은 무슨 계정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다. 차감되는 계정 과목. 자, 요거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해당 유형자산은 고정자산은 건물이단 말이야. 건물에서 대변에 있는 요만큼 차감한다 이 말이야. 이거 되죠? 건물에서 요만큼 차감한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요거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건물이 없는데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할 수 없어요. 건물이 없다 말하면 어떤 게 없겠어요. 기중에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팔아버렸다. 팔아버리면 건물이 없어져 버려. 건물이 감소돼 5천만 원짜리 건물을 팔아버렸으니까 건물이 감소잖아요. 건물이 감소되면은 없어져 버리면은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에 잔액이니까 잔액이 있으니 차변에 450만 원이 오든지 뭐 500만 원이 있으면 이 500만 원이 오든지 해가지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애줘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은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누구 따라다니나? 해당 유형자산 또는 고정자산.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간접법 회계 처리를 하니까. 감가상각이 생기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건물 1회분만 직접법으로 하는 게거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건물 1회분만 차변의 감가상각비 450만 원 대변의 건물 450만 원 해버리면 이 450만 원이 대변의 건물이 오니까 이건 차변인데 건물은 차변인데 대변이 요만큼 빼지잖아요. 논리는 같은 논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똑같은 거래니까 같은 논리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계 처리를 직접법으로 하느냐 간접법으로 하느냐 그 방법이 있다가 그래가 이제 이 건물은 처분할 때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내년에도 또 이만큼 쌓이고 내년에 쌓이면 이제 900만 원 되겠네요. 그럼 또 후년에도 또 뭐 450만 원 쌓이면 1350만 원 이래 쌓였다가 기중에 예를 들어 한 4, 5년 쓰고 처분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도 전체가 차변으로 와가지고 없애줘야 됩니다. 설정은 기말에 설정한다. 이게 만약에 처분되거나 내용 연수가 끝나면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 해당 고정자산 따라서 없어져야 된다.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요 해당 고정자산에서 요 금액만큼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다. 그럼 차감하려고 하면 건물이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건물 5천만 원 하고 마이너스 450만 원 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마이너스 하기가 못하니까 차변에 건물을 두고 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다가 보내버리면 결국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첫째, 계정 성격이 뭐고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런 저 혼자 존재는 못한다. 항상 누구하고 해당 유형자산하고 같이 존재한다. 항상 해당 유형자산하고 같이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잠깐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대변에 이루어왔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변은 자기 변, 금액은 자기 금액, 계정은 상대편에 있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가져왔다. 똑같은 이치죠. 그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감가상각 이 누계액은 이 450만 원은 그러면 어느 변이었고 어느 변이 대변이 염호되는 겁니다. 대변이 염호된다. 대변이 안 연락하면 어떻게 되노? 대변이 안 연락하면은 차변에 5천만 원 넣어서 요만큼 빼면 된다. 갈로를 해가지고 450만 원 빼면 된다. 결과는 같죠. 비품은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40만 원 컴퓨터 산 거네요. 그대로 있으니 다음 기로 넘겨가지고 쓴다. 4개월. 요게 어디 갈 거고, 요게, 재무상태표 차변으로 갈 거잖아. 자, 보세요. 요거는 4개월이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대변에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차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요. 이제 또. 부채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겠노? 소모품 사는데 돈 안 줬고, 일 시키고 돈 안 준 거잖아. 그죠? 60만 원이다. 4개월 한다. 4개월. 부채니까 4개월이 차변이 온 거예요. 왜? 부채의 잔액은 대변이야. 대변에 정기여울이 오고, 감소에 4개월이 온다. 그 다음 자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은, 요거는 아직 안 됩니다. 요거까지는 아직 안 됐죠. 자본금 계정이 마감되기 위해서는, 이 자본금이 건물도 5천만 원, 그 다음에 현금도 5천만 원. 5천만 원 받아가 4천만 원은 바로 보통예금하고 현금 1천만 원 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1억이다. 1억인데 이 자본금 계정이 마감되려고 하면 항상 여기 나와줘야 된다. 여기 오든지 요 차변에 오든지. 대변에 오면은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해가 자본이 증가하고, 차변에 집합 손익이 오게 되면은 순손실이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자본 계정이고,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왜 여기 이제 요거 때문에 요거 보세요. 자본금 계정은 요 결과가 안 나오면은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비용수익 계정부터 먼저 마감을 해서 요 결론을 요거는 어디서 뽑은 기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서 뽑은 거잖아. 그죠? 손익계산서에서. 손익이다 말이야. 이 집합손익계정은 차변에 뭐가 집합되어 있대요? 비용. 대변에는 뭐가 쫙 집합되어 있대요? 수익. 이건 손익계산서 계정이거든요. 이거는 재무상태표 계정이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결과로 도출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544만 8천 원. 요 단기 순이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다 못 따라 적으면은 이 단기 순이익이 1,544만 8천 원이다 하는 건 어디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쭉 전체 이 지금 교환 7페이지에 나오는 이 작성 사례를 가지고 분개해보고, 내가 앞 시간에 여기에 우리 사용되는 계정 과목수를 쭉 나열해 줬잖아요. 그 계정 과목대로 첫째는 분계장에 분개를 하고, 분개한 내용이 총계정 원장 계정 과목수가 그만큼 나오고, 그래가 이제 계정 과목 분개된 내용을 총계정 원장 계정계좌에 옮겨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 보느냐. 그까지 뭐 기준급 결산 12월 31일의 결산 정리사항은 아직 놔두고 기준에 일어난 것만, 결산 정리사항을 제외한 것만 딱 해서 잔액을 전부 뽑아낸 게 뭐냐면 수정전시산표입니다. 수정전시산표다. 자산은 차변이 나올 거고, 부채는 대변, 자본도 대변 잔액이 나오고, 비용 차변, 수익 차변, 이렇게 하면 수정전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결산정리사항이 있죠. 오늘 결산을 하다, 이게 이제 결산분계잖아요. 요걸 분계해서, 요것도 분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노?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합니다.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해서 시산표 쫙 만들어 보면 거기 이제 뭐가 되노? 수정후 시산표 되는 거예요. 수정후 시산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수정후 시산표에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이 바로 재무상태표고, 비용 수익이 바로 뭐냐?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다. 그래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2,892만 원. 그 다음 또 보통예금 잔액이 지금 3,810원. 보통예금 통장에 지금 3,810원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우리 회사 금고에는 얼마 있노? 회사가 이 수원사회복지관이죠. 수원사회복지관 수원시
사회복지관 금고에 2,892만 원이 있다. 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입니다. 현금이 있다. 물론 이제 또 뭐 우리 현금 대용 정권도 요 있을 수 있죠. 현금 대용 정권도 현금으로 처리하니까. 그다음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있다. 해소할 권리가 있는 게 50만 원 있다. 미수수익 마찬가지 또 당좌 자산이잖아요.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할 금액이 28,000원 수익이 있다. 단기 매매 정권 현재가로 260만 원씩 갖고 있다. 원래 300만 원 주고 샀는데 40만 원 가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평가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럼 건물 5천만 원 그대로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요랬잖아요. 건물 5천만 원하고 건물 감가상각 무계획하고 갈로 요랬어요. 요걸 대변인이 보내가지고 건물 감가상각 무계획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산표 할 때는 대변인으로 보냅니다. 이제 이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용이니까 건물 감가상각 무계획을 건물의 바로 밑에 갈로로 해서 요를 하는 거예요. 요 갈로를 한 요 금액은 여기서 요를 빼라는 의미입니다. 차감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비품은 40만 원 이렇게 합치니까 차변이 1억 1,604만 8천 원이 나오네요. 그럼 다시 대본에 보면은 미지급 비용이 이 차변의 차기월이죠. 이게는 차변의 차기월 60만 원, 차변의 차기월 1억 1,544만 8천 원. 요 속에는 1억 플러스 1억이 원래 자본금이었고 1,544만 8천 원 요건 단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여기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설명이죠. 그럼 대변의 합계도 얼마가 되느냐? 1억 1,604만 8천 원의 부채자본 합계액이 나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의 합 1억 1,604만 8천 원, 대변의 합 1억 1,604만 8천 원. 항상 여기 일치해야 됩니다. 차변의 합은 이꼬로 대변의 합이다. 이게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결산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결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가 있다. 예비 절차는 결산 정리 기입, 결산 붕괴, 결산 정리 붕괴, 기중 거래는 기중에 전부 다 붕괴를 했잖아요. 붕괴를 하고 회계 처리해서 총회장 원장이 이런 것 같단 말입니다. 기중 거래는 그렇게 하고 결산 정리 사항은 결산 붕괴를 한다. 결산하는 날짜에 마지막 날이죠. 사업년도 말이죠. 말에 결산 붕괴를 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부채 자본의 증가, 비용은 차변의 발생, 수익은 대변의 발생, 그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해서 또 붕괴한 거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노? 붕괴한 거는 무조건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기를 해야 됩니다. 포스트 해야 된다. 그럼 총계정 원장에 정기가 되고, 그러면 기중에 했던 거 하고 총계정 원장에 다시 결산 정리 사항이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좀 더 늘어나겠죠. 수정 후 시산표는. 그런 요렇게 결산 정리 사항까지 붕괴된 내용이 총계정 원장에 정기돼 가지고 시산표를 만들면 요게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 그래야 좀 더 제조 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정산표까지도 만들죠. 우리 정산표를 생략하고, 결산 절차는 첫째, 예비 절차, 시산표 만들어 보고, 결산 정리사항 챙기고, 결산 정리사항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붕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요까지가 예비 절차입니다. 결산의 본 절차는 뭐냐? 결산의 본 절차는 총계정 원장 또는 재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재장부를 마감하는 게 본 절차고, 그 다음 결산 후 절차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 장부 다 마감하고 마지막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등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결산 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 회계 이론 시험에 이것도 잘 나와요. 결산 본 절차는 어떤 내용이냐? 장부 마감입니다. 마감. 클로징, CLOSING, 클로징. 그 미국 책에 원서에 보면은 회계 원서를 보면은 막 결산을 뭐라고 해놨냐면 클로징. 마감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니까 결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마감이다. 장부를 마감하는 게다. 장부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더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원서의 클로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번역한 게 뭐냐, 우리말로 번역한 결산입니다. 결산입니다. 그래서 클로징이라는 말, 그 원뜻이 뭐고 막는다는 얘기. 뭐를 장부를 막는다, 폐쇄한다. 그래서 결산 본 절차는 마감이다. 후 절차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러면 자 완전히 끝납니다. 한 회계기간이 끝나는 거죠. 자, 기중에 쭉 게시거래. 아까 우리 차기이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산은 정기이월 전부 차변에, 부채 자본은 정기이월이 대변에. 이래 탁 게시거래 기장을 해놓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산 전까지 일어나는 기준거래는 전부 이렇게 자산 증가냐, 부채 증가냐, 자본 증가냐, 자산 감소냐, 부채 감소냐, 자본 감소냐, 비용 발생 소멸, 수익 발생 소멸, 이 거래 판료소의 변동 요소에 따라서 계정기 법칙에 따라서 차변에 놓을 거 차변에 놓고 대변에 놓을 거 대변에 놓는다. 항상 정가 쪽에 놓는다 했죠. 자산은 정가니까 차변, 부채 자본은 정가니까 대변, 비용 정가 차변, 수익 정가 대변. 이 논리에서 분개를 했어. 분개된 내용이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결산 정리 사항을 전부 퉁칠 걸 전부 챙겨가지고 분개를 하고, 또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하고, 그래가 수정 후 시산표 만들어 보고, 그래 이제 마지막 장부 마감하고 결산 후 절차로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면은 한 3년도 회계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회계의 일생, 즉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다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7페이지 좀 간단한 실무 사례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이걸 분개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서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하고, 그다음 또 시산표 만들어 보고, 결산 정리 사항 분개해서 정기해서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충분히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으로서 동영상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여러분들 6월달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 6월달에 만나면 또 전부 다 잊어보고 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만은 살리가 오세요. 요거만은. 우리가 7페이지 분개를 했잖아요. 분개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읽고 해보고, 또 안 되면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저한테 물으세요. 묻고, 그래가 요걸 또 다른 A표 용지나 종이에 총계정 원장을 쭉 그렸어요. 총계정 원장을. 자, 우리 여기는 한번 볼게요. 총계정 원장에 계정이 몇 개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현금 하나, 보통예금 둘, 외상매출금 셋, 단기대예금 넷, 미수수익 다섯, 건물 여섯,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일곱, 비품 여덟, 미지급 비용 아홉, 자본금 열. 그 다음에 비용이 어디 갔나요? 비용이 앞에 있죠. 자, 자산부채 자본 계정만 10개 나왔습니다. 자, 비용 수익 계정 또 보자. 비용 수익은 앞에 있네요. 해놨잖아요. 내가. 수익 계정, 비용 계정. 보험료, 급여, 소모품비, 작급, 감가상각비,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6개. 비용 계정 6개. 자산부채 자본 10개. 수익 계정 2개. 이렇게 이제 쭉
이거 다 해놨잖아요. 이 내용들을 다 쓰세요. 비용 6, 수익 2, 자산 8, 부채 1, 자본 1.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다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정을 쭉 다 만들어 가지고 마감까지 집합 손익 계정을 넣어 가지고 마감까지 해서 시산표 만들어 보고, 그다음 또 그 수정 후 시산표 만들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항상 먼저 만듭니다.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낸다 하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1년의 그 회계 처리 과정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알고 뭐 하는 건 뭐 하느냐. 계정 과목이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좀 특이한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 예를 드러난 계정 과목은 정말로 이제 참 아주 축소를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드는 게 이고, 이제 계정 과목을 좀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우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할 때 비용 계정 과목만 해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만 해도 한 30개 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초하는 거는 요 정도의 계정 과목만 가지고 이렇게 차변, 대변 쪼개고 총계정 원장에 옮기고 시산표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분기하고 또 정기하고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이거 상당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한 걸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못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리자가 되려고 하면은 직접 나중에 이 회계 처리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요리 된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요걸 가지고 다른 공부 더 안 해줘요. 요걸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재무상태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해오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에 만나면 첫 시간에 바로 시험을 치겠어요. 요거 유사한 문제를 줘가지고 첫 시간 시험을 한번 쳐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행편없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소속 기관에 전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다른 거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요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못 따라 했으니까 수업에 참고가 되도록 내가 이 강의를 했던 이 내용을 저도 일부러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작기 때문에 글자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PC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 원장 수녀님한테 자료를 보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붕괴한 거는 안 보냅니다. 붕괴는 우리 그 7페이지 책에 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따라 했으면은 정직한 학생, 성실한 학생, 모범생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붕괴 내용은 7페이지에 그 공란에 다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자료를 안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보고 그만 뭐 이런 내 하고 말아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내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 공부한 후에 내가 좀 이따가 이걸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이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은 메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를 이 온라인에서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건 서로 대면해 가지고 질문하고 묻고 이래 해가지고 뭐 하나 자기 거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8요소 딱 알고 대차 평균의 원리 알고 사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 하면 복식부기 기초 다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식부기 기초 다 알은 거예요. 다 알은 거니까 뭐 일반 젊은 아들도 학생들도 이 좀 뭐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어려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 교환에 있는 요 부분을 분명히 자기 거로 만든다 이런 각오하에 좀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수정 후 시산표와 수정 전 시산표를 안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은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적을 거는 당기 순이익이 1,544만 8천 원이더라. 그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고 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당기 순이익이 1,544만 8천 원 여기 나와야 여러분들이 맞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무상태표의 합계금액 여기 같이 나와야 됩니다. 1억 1,604만 8천 원 요거 적으세요. 1억 1,604만 8천 원 1억 1,116,048,000 차별 대별 합계는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수정전 잔해 시산편 이런 게 시산편은 자산 이 잘못됐네요. 자산하고 또 비용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하고 또 뭐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양식이 이렇게 됩니다. 잔액 시산표는 양식이 이렇게 현금, 보통예금, 단기예금, 미수수익, 단기매매증권, 건물, 비품 여기까지가 자산, 보험료, 급여, 소모품까지가 비용. 요 내용들은 결산정리 붕괴하기 전까지입니다. 결산정리 붕괴하기 전까지 관계되는 게 요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급 비용, 자본금, 서비스 수익, 이자 수익. 결산정리 붕괴 12월 31일 결산정리 붕괴하기 전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수정 후 시산편을 해놨죠. 기중거래가 붕괴된 것. 기중거래가 붕괴된 것. 결산하기 전까지. 이걸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일어나.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 본다.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 보고, 수정 후 시산표는 왜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정 후 시산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대변도 부채 자본 수익이에요. 부채 자본 수익이다. 양식은 똑같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플러스 비용은 이꼬르 대변에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게 바로 무슨 등식? 잔액 시산표 등식이다. 금액이 조금 뭐 현금하고 보통 현금은 같아. 안 생긴 게 이제 이거 보세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감가상각비, 이제 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또 감가상각 무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수정 후 잔액 시산표는 128248이 나오더라. 128,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1억 2,824만 8천 원이더라. 대변도 마찬가지고. 이 수정 후 시산표는 이미 기중의 행거는 다, 붕괴를 해서 전개가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산 정리 거래를 붕괴한 거, 총계정 원장이 옮겨 적고, 바로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결산 예비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차기 2월, 안 그러면은 집합 손익으로 해가지고 뭐 합니까? 총계정 원장을 전부 쫙 마감한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못 빼놓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동영상 강의는 이로써 마치게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참, 30분 동안 이 강의를 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강의 시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신청을 하셨고 그러한 이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안 되는 부분, 그 다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6월 2일인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